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대대적 가정교회 단속으로 체포됐던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중기독교교류회가 한중교회 간 교류 확대와 중국 선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티비 신규 신앙 토크 프로그램 내 마음의 문을 열고가 소아마비 장애와 차별을 극복하고 대법관에 오른 김신 변호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쉼의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신간을 소개합니다.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환자 중심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연합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어온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체포된 지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은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목사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8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힘을 보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석방을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중기독교교류회는 중국 선교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편 한교총은 내년 창립 10주년과 평양 대부흥 12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중교회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과 한중기독교교류회는 6일 중국 선교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중기독교교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중국기독교협회 등 현지 기관들과 공식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중교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선교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중기독교교류협회와 같이 MOU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교총이 한중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북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신임 교단장 인사와 사업계획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교총은 내년 창립 10주년과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하며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부흥운동과 사회통합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교총은 이를 위해 기념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과 탈북민 등 문화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 다문화 가족들, 호적이 없는 아이들, 소외된 곳, 그런 외진 것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교총 차원에서의 관심이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런 것들도 함께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교총은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해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개정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새로운 신앙 토크 프로그램 내 마음의 문을 열고를 첫 방송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있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삶의 전환점에서 만난 회복과 신앙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가수 이현우와 아나운서 이지혜가 공동 진행을 맡아 출연자들의 인생과 믿음을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첫 방송에는 소아마비 장애와 차별을 딛고 대법관에 오른 김신 변호사가 출연해 판사 임용에서 제외됐던 좌절의 시간과 신앙으로 견뎌낸 삶을 고백합니다. 제가 판사가 된 것은 제가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안 돼 하면은 내가 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대법관 출신 김신 변호사의 삶과 깊은 신앙의 이야기가 담긴 첫 방송은 7일 오전 10시, 9일 오후 11시 10분에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쉼의 시간을 맞아 독서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을 재충전해줄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독자들을 위해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간한 윤리지침서 나의 이기심이 세상을 구한다면입니다. 책은 총 3가지 챕터로 나뉘어 자신에 대한 책임을 타인과 사회를 향한 책임으로 확장시키는 한 사람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합리적 이기주의를 비롯해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적용될 인생의 원칙들을 쉬운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한 책도 눈길을 끕니다. 캐나다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담임 목사이자 기도 치유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김석재 목사의 신간 마음의 뿌리를 찾아라입니다. 저자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각 장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실천 과제가 수록돼 독자들을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신간도 출간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영섭 교수의 신앙을 심는 부모 코칭 30일은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30가지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교육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과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부 묵상과 소그룹 활용 자료도 함께 담았습니다. 신간 도서는 여름 휴가와 방학 기간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더 깊은 신앙의 유대를 맺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의료인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노인의 존엄성과 다학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주관한 2026년 장로부부 학예수련회와 영성세미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군산스테이 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 호남교회 박정철 목사의 2단 세미나와 군산선교역사관 관장 서정표 목사의 기독교 역사교육, 각 노회 목회자들의 특강과 군산지역 성지순례, 야외 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받고 힐링받아서 이웃을 향해 또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장로님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련회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7개 조항의 결의문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번 행사가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릴 전국 장로부부 수련회의 주강사 선정 문제에 반발한 호남지역 장로회 연합회의 전격 불참 선언으로 비롯된 만큼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사수하겠다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지가 더욱 부각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에 조성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일 당정청은 미래 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6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으로 앞서 아들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22명 규모의 전담팀 구성과 검찰 직접 수사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달러 외환 시장이 6일 오전 6시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1,50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6일 미이란 전쟁 직후 SK에너지와 유가를 담합해 폭등시킨 혐의로 HD 현대오일뱅크와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는 자진 신고로 기소를 면했고 GS칼텍스와 S오일도 가격을 따라 올리면서 총 26조 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의 전량 구매 계약을 강제해 가격 비교조차 못하도록 했으며 이 혐의로는 4곳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6일 대표팀 조별리그 탈락 등 내홍 속에 사임서를 제출하며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정관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는 데 난색을 표한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16일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고를 외쳐 논란이 된 배제고 야구부원 36명 전원이 6일 광주일보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야구부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밝혔고 감독도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배제고 학생들의 모욕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6일 중앙 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1단계 감사를 진행한 뒤 내달 2단계 감사에 들어가며 10월 이전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를 첫 소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가 3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도 1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지난 3일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놓이면서 입점 납품업체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에선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워싱턴에선 에어쇼와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역사와 자유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단합과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테헤란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고 지도자 자리를 계승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건강 상태와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우리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부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000명을 넘은 가운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베네수엘라 정보부는 지진 사망자가 3,3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낮아지며 대다수의 구조대가 철수했고 현장은 잔해 제거와 시신 수습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이달 산둥성 칭다오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훈련 종료 이후 일부 전력이 태평양으로 이동해 공동 해상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합동훈련과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투아니아도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 배치를 스스로 금지한 나라는 리투아니아가 유일하다며 원내 정당 대표들과 핵무기 금지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남부지방에선 무더위의 기세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2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석방과 한국교회의 연합 소식은 침체되었던 중국 선교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중교회의 협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